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격 차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타고난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한국인일 247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6.8년 더 길었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1% 낮았으며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37%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는 삶이 몸과 마음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 내는지 총 10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예순입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밤마다 속녀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실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매일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 몸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믿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은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가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 속에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래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국을 받을 때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는 사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오늘도 살아 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느낄 수 없고 느끼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미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몸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가득 차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표현하는 빈도가 2.3배, 1000배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인경자 어르신의 위장 질환도 실은 만성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일을 할 때는 항상 내일 손님이 올까?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할까? 이런 걱정만 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고 설거지하면서도 과거 실수한 일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손에 들린 그릇 하나 내 앞에 앉은 손님 한 분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코로 냄새가 들어옵니까? 지금 내 발바닥이 바닥을 어떻게 딛고 있습니까? 이렇게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들에 고맙습니다 라고 작게 말해 보십시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감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혹은 예의를 잘 배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성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에게 마음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마치 작은 선물처럼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채워지기만 바라는 사람은 타인의 친절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저에게 잘해주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사람은 타인의 호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생겨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배려를 받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상담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52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그룹은 하루 평균 감사 표현을 7.2회 이회한 반면 자기 존중감이 낮은 그룹은 1.8회에 그쳤습니다. 단순히 횟수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그룹은 우울증 발생률이 53%, 낮았고 수면의 질 점수는 평균 2.1점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었다면 나 자신이 배고프지 않게 챙겨줬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갔다면 몸을 위에 이렇게 움직여줘서 고맙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하는 연습이 쌓이면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늘 손님 눈치, 직원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느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오늘도 잘 살아줬다, 고맙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감사를 막는 첫 번째 적존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고맙다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놓아도 남편은 당연한 듯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다. 남편이 말없이 무거운 짐을 옮겨줘도 아내는 그냥 지나친다. 왜 그럴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 감사의 말을 삼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고맙다고 하면 내가 더 약해지는 거 아닐까? 내가 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낮추는 일입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부부상담 연구팀이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 380쌍을 분석한 결과 감사 표현을 하루에 3번 이상 나누는 부부는 관계 만족도가 78% 높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감사를 삼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하지 않은 고맙습니다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식어버린 관계 속에서 사람은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감사를 막는 두 번째 적,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쁨이 1년 후에도 그대로입니까? 처음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매일 같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의 감각은 반복되는 것에 무감각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무서운 적입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늘 있으니까, 항상 곁에 있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의 소중함은 언제 가장 잘 느껴집니까? 숨을 못 쉴 때입니다. 사람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남편분이 3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왜 한 마디도 못했을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밥 한 끼 차려놓으면 말없이 먹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은 회복하셔서 지금은 함께 지내고 계신데요. 어르신은 그 이후로 매일 아침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꼭 하신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다고요. 삼성 서울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과의 긍정적 언어 교류가 하루 3회 이상인 어르신들은 그렇지, 아는 어르신들보다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렸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익숙함이 감사를 덮기 전에 의식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차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기적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닷속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북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이거북은 아주 오랜 시간에 한 번씩만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나무 조각 하나가 파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거북이 물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그 구멍에 목이 딱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숨을 쉬었고 오늘도 숨을 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완화 의료팀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명상을 6주간 실천한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 내성이 23% 향상되었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우울지수가 평균 31% 낮아졌습니다. 삶이 기적임을 아는 것, 그것이 실제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딱 이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한 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뇌는 아침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을 그날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된 내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습니다. 이 말을 소리내어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위장도 서서히 나아졌고 밤에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고 2개월이 지나자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감사는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5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잠시 지금까지 5가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 둘째, 감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셋째, 자존심이 감사를 막는 첫 번째 적이다. 넷째, 익숙함이 감사를 막는 두 번째 적이다. 다섯째,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아는 것이 감사의 뿌리다. 잘 기억해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5가지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실제적이고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자, 6번째 핵심입니다. 6번째는 미안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을 때 미안합니다. 도움을 부탁할 때 미안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미안합니다.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미안합니다는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는 상대방의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한 자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심리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미안합니다를 사용한 그룹과 고맙습니다로 바꿔 말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고맙습니다를 사용한 그룹은 실험 직후 자기 효능감 점수가 평균 18% 상승했고 스트레스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단 한 마디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우리의 뇌와 몸을 만들어 갑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는 늘 부담감과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죄책감은 코르티솔을 올리고 코르티솔은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에는 따뜻함과 연결의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느낌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물질들은 소화를 돕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위장이 나아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기다리게 했을 때 미안합니다. 대신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7번을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1번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6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7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핵심은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물건에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발이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습니까? 비 오는 날도 추운 겨울도 무릎이 아픈 날에도 그 신발이 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울에 쏘온 그릇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얼마나 많은 밥을 담아 먹었습니까? 가족들의 밥상을 몇 번이나 함께 했습니까? 그 속에는 시간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사물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주에 깊게 살피는 습관이 생깁니다. 주에 깊게 살피는 사람은 주변의 작은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는 능력이 높아지면 사람에 대한 감사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둘째는 소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감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백정자 어르신 올해 76이십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몸을 많이 쓰기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면서 호미를 집어들기 전에 이 호미 오늘도 수고해줘서 고맙다 하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몰래 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신다고요. 어르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건 하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면 나 자신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전 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 심리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쓸 때 사물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가 평균일 0.7점 더 높았고 우울, 감소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한 물건 하나를 떠올리고 조용히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불도 좋고 컵도 좋고 핸드폰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감사의 근육을 키워 줍니다. 이것이 7번째 핵심입니다. 자, 8번째 핵심입니다. 8번째는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몸이 아플 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요.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깊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현상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암생존자 2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치료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려 노력한 그룹은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9% 높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치유의 힘을 실제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면역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이 가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픈데 뭐가 고마워? 억울한데 뭐가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내가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인경자 어르신도 위장 질환이 심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내 몸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아픔이 나를 돌아보게 해줬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병에게도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회복이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 8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수고한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까? 가난한 시절도 있으셨을 것이고 몸이 힘든 날도 있으셨을 것이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루 한 번 이상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상 발생률이 47% 낮았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자기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잘 버텼다. 고맙다. 밥을 챙겨 먹었다면 몸을 위해 챙겨줘서 고맙다. 병원, 검진을 받았다면 건강을 챙겨줘서 고맙다. 작은 것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이 연습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올해 77이십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어르신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불편한 몸으로 하루를 살아냈다. 나 자신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9번째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핵심입니다. 10번째는 진심 없는 감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진심 없는 감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형식적인 감사, 습관처럼 뱉는 감사는 오히려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은 바로 압니다. 이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지 형식적인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점점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말의 힘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진심 없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딱 2초만 멈추고 내가 정말로 이것이 고마운가 하고 마음속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2초가 매우 짧은 것 같지만 그 2초 안에 진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진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보다는 오늘 이것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제가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자신도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표현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비교했을 때 진심 어린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한 직후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형식적 감사에 비해 2.6배 높았습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행복감에 관여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가 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심이 없을 때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는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그날로 두십시오. 하지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진심을 담아하십시오.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가 100번의 형식적인 감사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인경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고맙습니다를 너무 쉽게 말했어요. 가게 손님이 오면 의뢰하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분이 오늘 우리 가게를 찾아줬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네 하고 생각하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생겼고 소개를 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진심 하나가 그렇게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진심 어린 감사가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10번째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사가 건강을 만들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감사가 보입니다. 둘째, 감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 자신이 충분히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향한 감사도 나옵니다. 셋째, 자존심이 감사를 막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익숙함이 감사를 죽입니다.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 일인지 느끼는 것이 감사의 뿌리입니다. 여섯째, 미안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일곱째, 사람뿐 아니라 사물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여덟째,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홉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열째, 진심 없는 감사는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가 100번의 형식적인 말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이 10가지를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감사를 향해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장이 아팠던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게 해줬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고맙습니다, 이 말부터 합니다. 그 말이 하루를 만들어주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 마디가 내일의 여러분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소중한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